안녕하세요. 짧고 간결하게 들으면서 공부하는 개발지식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리액트를 개발할 때 거의 무조건 펑션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클래스 컴포넌트가 기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어떤 방식이 더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리액트 팀에서 왜 훅을 기반으로 하는 펑션 컴포넌트를 메인스트림 방법으로 가져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래스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stateful한 로직 공유가 힘듭니다. stateful한 로직이라고 하면 util 함수처럼 상태값을 가지지 않고 인풋을 받아서 해당 인풋 값에 대해서 동일한 아웃풋을 뽑아주는 그러한 로직들이 아니라 저장된 값이나 즉 state를 기반으로 하여 이 값을 참조하고 수정하며 동작하는 로직들입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시를 들자면 숫자를 세주는 카운터 로직 같은 것들입니다. 몇 가지 세었는지 숫자를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또 로직이 실행되었을 때 숫자를 올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값을 관리해주는 로직들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스테이트풀한 로직이 여러 컴포넌트에서 사용될 때 커스텀 훅으로 분리하고 각각 커스텀 훅을 불러와서 사용하는데요. 클래스 컴포넌트 시절에는 이를 HOC 하이 오더 컴포넌트라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댓글 리스트를 받아온 클래스 컴포넌트와 오른쪽에는 블로그 포스트를 받아오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렌더 함수는 조금 다르지만 중간에 라이프 사이클에 바인딩되는 로직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의 함수 컴포넌트를 따지자면 유즈 이펙트에 빈배열을 디펜던시로 넣고 리스너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이 예시는 API 호출과 리스너 추가 해제라서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지만 로직이 비슷한 아무 컴포넌트나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해결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OC를 선언해야 합니다. HOC는 일반적으로 로직을 수행한 후 인자로 받은 래퍼 컴포넌트의 결과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전 두 컴포넌트에 있었던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인 컴포넌트 did mount와 같은 함수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로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중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복 코드를 제거하기 위해 HOC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 쪽은 보태서 화면과 같은 코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예전에 콜백 헬을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필터링이 가능하긴 하지만 리액트 데브툴스와 같은 디버깅도 힘들어집니다. 클래스 컴포넌트의 두 번째 단점은 복잡한 컴포넌트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복잡한 컴포넌트는 당연히 이해하기 힘든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긴 하지만 클래스 컴포넌트의 구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펑션 컴포넌트를 작성할 때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여 특정 주기마다 로직을 실행시키는 것처럼 클래스 컴포넌트에는 좀 전에 보셨던 컴포넌트 did mount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들의 로직을 추가하여 개발자가 원하는 시점에 로직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심사가 같은 로직들이 한 군데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컴포넌트가 생성되면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고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는 다시 이벤트 핸들러를 제거해주는 로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글로벌 스테이트에 1을 더하고 컴포넌트가 제거될 때 글로벌 스테이트에 1을 빼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기반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사별로 코드들이 묶인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의 생애 주기별로 코드가 묶이게 됩니다. 지금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로직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점점 더 해당 컴포넌트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즘 많이 쓰이는 함수 컴포넌트로 보시면 왜 바꾸게 되었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여 관심사별로 코드를 묶을 수 있고 어떤 로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한결 더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 앞서 첫 번째 장점과 연결되어 관련 코드를 집약시키고 별도의 훅으로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애초에 코드가 모여있기 때문에 코드를 분리시키는 것도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HOC로 분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리액트 팀은 클래스가 사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다른 많은 언어들과 다르게 동작하기 때문에 this의 동작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핸들러를 작성하더라도 매번 바인딩도 해줬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인자로 넘어오는 것들과 컴포넌트 내부 로직을 다 파악하고 있더라도 클래스 특유의 문법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없었고 이를 리액트의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개발자들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클래스 컴포넌트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함수 컴포넌트에 비해 클래스 컴포넌트들은 코드량을 줄여주는 미니피케이션이 덜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핫 리로딩과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액트 팀에서는 뷰, 스벨트와 같은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최적화 기능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 역시 클래스 컴포넌트들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더 나빠지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전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클래스 기반 컴포넌트들이 왜 함수 기반 컴포넌트와 훅으로 대체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